안녕하세요. 데이터넷 TV 윤현기입니다. IT의 발전에 힘입어 최근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도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인데요. VM웨어 역시 네트워크 가상화 및 보안 플랫폼 NSX 데이터 센터를 통해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운영 방식에 커다란 혁신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요, VM웨어 NSX 데이터 센터로 구현하는 멀티 클라우드 네트워킹과 보안을 주제로 VM웨어 NSX 데이터 센터를 통해 vSphere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 환경의 네트워킹과 인프라 보안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VM웨어 담당자 3분이 차례로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발표가 진행되는 도중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옆에 채팅창에 질문 말머리를 달고 질문을 남겨주시면 VM웨어 담당자들이 답변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설문조사 응해주신 분들에게는 커피 기프티콘을, 좋은 질문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아이스크림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 많은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VM웨어 코리아 김욱조 상무와 허재용 이사, 허진성 부장을 차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VM웨어에서 네트워킹과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김욱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NSX 데이터 센터로 구현하는 멀티 클라우드 네트워킹과 보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제가 먼저 NSX 활용 사례하고 제로 트러스트 인프라 보안을 약 10분 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 허재용 부장님께서 NSX의 핵심 기능인 네트워킹 쪽을 설명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허진성 부장님께서 최근 NSX의 주요 변화 및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보안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께 인사이트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로 제가 NSX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고 활용 사례와 그리고 제공하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장표인데요. 네트워크 보안 가상화가 어떠한 이점을 전달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면 가장 왼쪽을 보시면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가 있어요.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의 데이터 센터죠. 이 서비스 존별로 물리 서버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 장비를 각각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로 구현을 합니다. 두 번째는 서버 가상화가 도입된 데이터 센터예요. 여기는 가상화 기반 워크로드로 구현을 다 했죠. 물리 서버 위에다가. 하지만 여기에는 네트워크가 가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네트워크와 보안 서비스를 기존의 물리 장비에 의존을 합니다. 이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VM 배포를 할 때 네트워크 및 보안에 대해서 수동 설정이 필요합니다. 각각 장비로 들어가서 정책을 주고 VLAN을 구성하고 라우팅을 설정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VM 간 통신에서 트래픽 오버헤드, 즉 헤어피닝이 발생을 하게 돼서 네트워크 장비의 부하도 2배로 걸리게 됩니다. 또한 이 VM들이 서버 간 혹은 데이터 센터 간 이동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IP 설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스위칭이나 라우팅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VM 이동성에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보안 장비, 방화벽이 되겠죠. IDPS나 그런 장비나 아니면 로드 밸런서를 별도로 하드웨어로 구매를 해가지고 갖추셔야 돼요.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게 기존의 서버 가상화만 구현한 데이터 센터의 특징입니다. 예, 세 번째, 가장 오른쪽을 보시면 네트워크 가상화가 도입된 데이터 센터의 그림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클라우드의 장점을 극대화시킨 데이터 센터라고 보실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흔히 SDDC라고 하는데요. SDDC의 핵심 요소인 SDN이 구현이 된 거죠. 네트워크 가상화는 결국 이제 모든 장비를 소프트웨어로, 물리 장비로 구현되던 모든 기능들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해서 클라우드 수준의 신속한 배포 그리고 관리 유연성을 확보하고 보안 수준을 높이는 거거든요. 결국 VM 배포 시에 네트워크 및 보안 정책이 자동으로 구성이 되고, 그리고 보안 장비와 네트워크 장비와 이 VM 간에 통신할 때 오버헤드가 없습니다. 즉 트래픽 헤어핀이 없는 거죠.
데이터 센터나 물리 서버 간에 VM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도 있고요. 또 보시는 그 네트워크 가상화 솔루션에는 이미 로드 밸런서와 방화벽이 들어가 있습니다. 별도의 장비를 구매하실 필요도 없어요. 또 간편한 네트워크 및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구성해서 논리적 망분리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VM의 NSX는 NSX 데이터 센터랑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NSX, NSX-T 혹은 NSX 데이터 센터라고 부르는데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NSX 포트폴리오 안에는 대부분의 네트워크 및 보안 가상화 기능이 풀 패키지로 제공되는 NSX 데이터 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보다 전문적인 로드 밸런싱 기능을 수행하는 어드밴스드 로드 밸런서, 즉 ALB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간 워크로드 마이그레이션을 도와주는 ACCX, 저희가 하이브리드 커넥터라고 부르는데요.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멀티 클라우드를 위한 상용 쿠버네티스 네트워킹 솔루션인 안트레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녹색 박스에서 윗 라인이고요. 또 아랫 라인을 보시면 모두 보안 기능인데요. NSX는 고급 보안 기능을 지속적으로 추가하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보안의 가장 큰 축을 이루는 분산 및 경계 방화벽이 있고 또 차세대 방화벽의 모든 기능 세트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차세대 방화벽이 되려면 IDPS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저희도 IDPS가 있고요. 또 NTA, NDR 라인업이 있어가지고 이미 차세대 방화벽을 뛰어넘는 그런 트래픽 센서 및 악성 네트워크 탐지 활동을 수행해 줍니다. 결국 이제 그 NSX 코어가 트래픽 센서가 돼가지고 트래픽을 콜렉팅하고 베타 값을 분석한 다음에 랜섬웨어를 차단해주고 또 악성 접근을 알려주는 거죠. 이러한 모든 기능들을 포괄적으로 NX 인텔리전스라는 툴이 이런 어떤 가시성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또 정책 관리와 고급 분석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가장 위를 보시면 파란색 박스가 있는데 이쪽은 관리 그리고 자동화 부분인데요. VRNI라고 저희가 네트워크 인사이트라는 툴이 있습니다. 이 툴 가지고 네트워크 모니터링 그리고 통찰력을 알 수 있고요. VRA라고 부르는데 V-Realize Automation 이 툴을 가지고 엔드-투-엔드 네트워크 그리고 워클로드 자동화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컴포넌트들을 저희가 NSX 컴포넌트를 아이콘화 시켜봤는데요. 크게 스위칭, 라우팅, 방화벽, 로드 밸런싱, 그리고 컨테이너 네트워킹이 있습니다. 방화벽 안에는 IDPS와 NTA, NDR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모든 툴들에 대해서 고급 분석 도구인 VRNI를 통해서 모니터링 및 분석을 하고요. 또 VRA를 통해서 자동화를 시킵니다. 고객이 NSX를 구축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IaaS 환경이 있다. 그러면 자체 DR 센터로 스트레칭 형태로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즉 메인 센터가 있고 DR 센터가 있으면 NSX끼리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하지만 최근에 주요 IT 이니셔티브로 자리 잡은 게 멀티 클라우드입니다. 이 멀티 클라우드는 퍼블릭 클라우드까지 포괄적으로 고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퍼블릭 클라우드로의 연계성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 업무가 갑자기 폭발해서 트래픽이 버스트한 어떤 업무가 발생했다 이거죠. 그랬을 때 내 안에서 워크로드를 늘리지 못하면 그때그때 퍼블릭 클라우드를 써야 되거든요. 그럴 때 연결성이 되게 중요한데 퍼블릭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VM웨어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VM웨어 클라우드 온 AWS도 있고요. 또 Azure VM웨어 솔루션도 있고 구글 클라우드 VM웨어 엔진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돌아가는 저희 VM웨어 클라우드를 저희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멀티 클라우드 형태로 연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워크로드를 자유자재로 이동시킬 수도 있고 또 회수할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VM웨어 NSX 활용 사례입니다. 국내 대기업 제조사인데요. 여기는 액티브 데이터 센터를 구현했어요. 결국 이제 무중단 서비스를 위해서 액티브 데이터 센터를 구현했는데
데이터 센터 간 워크로드를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컨테이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통한 유연한 네트워킹 솔루션을 구현했습니다. 여기에 쓰인 솔루션은 결국 이제 NSX 데이터 센터예요. 그리고 구현한 기능은 L2, L3 네트워킹, 로드 밸런싱, 방화벽, 그리고 VPN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데이터 센터 어디가 하나 다운되더라도 고객은 무중단 서비스를 쓸 수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사례는 국내 대형 금융사입니다. 여기는 도전 과제가 결국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현이었어요. 메인 센터하고 DR 간의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목적이었고, 또 액티브로 구성하는 게 주요 도전 과제였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올릴 서비스는 뭐 스마트 뱅킹이나 챗봇이나 뭐 AI 플랫폼 그런 것들이었는데요. 결국 이제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신속하게 제공하려면은 자동화된 인프라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IaaS 프로비저닝 자동화까지 고려를 했죠. 실제 구현한 솔루션은 NSX 데이터 센터였고요. 그리고 구현한 기술은 L2, L3 네트워킹, 그리고 레이어 4, 레이어 7, 로드 밸런싱, 방화벽, VPN까지 구현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액티브 데이터 센터 기반의 무중단 서비스를 구현했고요. 데이터 센터 간 자유로운 워크로드 이동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IT 민첩성과 연결이 되는데요. 결국 이제 얼마나 빨리 현업의 요구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고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는가가 최근의 화두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내 대형 제조사인데요. 데이터 센터 간 워크로드 벌크 마이그레이션을 구현했어요. 기존 데이터 센터에서 신규로 구축한 신규 프라이빗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로 사이트 페어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존의 워크로드를 대규모로 마이그레이션을 한 게 있습니다. 무려 1000개나 워크로드를 마이그레이션 했는데요. 원래 수동으로 하게 되면 이거를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를 예측을 했어요. 그랬는데 단 10일 만에 이 1000개 가상 머신, 즉 워크로드를 이전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 기반을 마련했고 엄청나게 시간 비용과 인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죠. 동일한 방식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AWS에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로 모든 업무를 이관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 100여 개의 워크로드를 이전했는데 단 하루 만에 거의 끝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솔루션은 VMware HCX라는 솔루션이고요. 이 솔루션은 저희 허재영 부장님께서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저희 VMware NSX가 제공하는 보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고객의 보안 요구사항은 이 가상화 환경에서의 제로 트러스트 보안이에요. 여러 데이터 센터 전반에 걸친 동일한 가시성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공격 표면 최소화, 그 다음에 이 공격 표면 최소화를 위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애플리케이션 아이디나 사용자 아이디 혹은 FQDN 기반의 보안, 또한 행위 기반의 IDPS까지도 포괄적으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멀웨어 분석을 위해서 NTA-NDR, 샌드박스 이런 것도 요구를 하고 있어요. 또 모든 웹서버 앞에는 웹 애플리케이션 파이어월도 요구를 하고 있죠. VMware는 최근 보안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최근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 NSX는 가장 현대화된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NSX 방화벽은 이스트 웨스트 횡적 구간을 담당하는 분산 방화벽과 그리고 노스 사우스 구간을 담당하는 이 경계 방화벽으로 제공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IDPS와 샌드박스를 결합시키면 가상 워크로드 환경에 가장 완벽한 제로 트러스트 보안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로 트러스트 보안은 얼마나 공격 표면을 횡적으로 종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 되는데 여기 제가 소개해드린 컴포넌트들이 가상 환경에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는 거죠. 기존의 보안 정책을 화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전통적인 중앙 집중식 방화벽 그리고 IDPS 그림이 왼쪽에 있어요. 네트워크 엣지단에 장비가 딱 있죠. 이
이런 전통적인 접근 방식은 이미 제로 트러스트 보안 개념에서는 실패했다고 글로벌하게 전문가들에 의해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 면에서도 운영하기 너무 번거로웠어요. 이러한 접근 방식은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의 내부를 횡적 이동에 대해서 완전히 개방시키는 구조거든요. 경계 보안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이 경계만 뚫으면 이 안에서 자유자재로 악의적인 어떤 정보 탈취라든지 그런 문제가 늘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고가의 대형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중앙 집중식 서비스를 사용하면 복잡한 라우팅 구조 그리고 헤어핀 트래픽이 또 수반이 됩니다. 관리자가 애플리케이션 트래픽 흐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면 네트워크의 막대한 보안 사각지대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공격자가 만약에 경계선을 통과하면 횡적 움직임이 엄청 쉬워요. 그 다음에 이런 움직임은 며칠, 몇 주, 몇 달 동안 감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NSX는 그래서 이러한 기존의 방식을 뒤집었습니다. 엔드투엔드 보안을 고려할 때는 경계는 여전히 보안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경계 방화벽 또는 기타 대형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내부 데이터 센터 트래픽 보안을 의존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NSX는 물리적 네트워크에 구애받지 않는 이 분산된 방화벽을 배치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화면 오른쪽을 보시면 모든 이 워클로드, 즉 VM의 이 사이드카 형태로 작은 방화벽이 하나씩 갖춰져 있습니다. NSX는 하드웨어 폼팩터에 포함된 기존의 네트워크 보안 기능을 모두 소프트웨어로 옮겨서 워클로드에 분산시켰어요. 그래서 이 워클로드에 대해서 가장 세부적인 디테일한 보안 정책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NSX 보안 기능을 이용해서 어떻게 제로 트러스트 구현을 하는지 예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 데이터 센터 렉이 5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이 렉에 각각 물리 서버가 있고요. 그 물리 서버 안에 수많은 VM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VM이 대략 한 1000개 있다고 치죠. 그 안에 또 애플리케이션 한 100개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보통 이제 그 존을 나눕니다. 서비스 영역, 뭐 개발 영역, 뭐 DMZ 아니면 공통 서비스 이렇게 존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논리적으로 망분리를 해야 돼요. 이런 어떤 망분리 및 접근 제어를 저희 NSX 방화벽이 제공하는 네트워크 세그멘테이션 기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각 존에는 어떤 보안 제어를 활성화시켜야 되는지 그리고 이 존 간의 통신 정책은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지 그런 요구를 수집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DMZ에는 허용된 버전의 TLS 트래픽만 통과시켜주는 정책이 필요하고 또 레이어 7 방화벽과 IDPS의 배치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서비스 개발 영역에도 L7 방화벽과 IDPS가 필요하고요. 또 서비스 영역과 개발 영역의 통신은 제한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공통 서비스 영역으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룰 디파인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첫 번째는 가상 보안 영역을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논리적 망분리를 만듭니다. 저희가 네트워크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두 번째로 애플리케이션 레벨의 방화벽 정책을 만들어요. 앱 주변에 울타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특정 애플리케이션 아이디만 통신이 되게끔 방화벽 정책을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죠. 그 다음에 3단계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애플리케이션 내부에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정책을 할당을 합니다. 더욱더 세분화된 세그먼트 내부 간의 허용 차단 정책을 할당해 주는 거죠. 결국 이런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네트워크 공격 표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공격 표면을 줄여가지고 제로 트러스트 보안을 구현하는가입니다. 또한 NSX는 새롭게 생성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자동으로 보안 정책을 주입시킬 수 있고요. 또 이 워클로드가 소멸하면 이 보안 정책도 같이 소멸하는 그런 방식으로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시켜 줍니다. 자,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내부 정리가 완료되면 이제 각 세그먼트 간 보안 정책을 할당을 합니다. 첫 번째는 DMZ에 위치한 경계 방화벽이에요. 여기다가는 저희가 이제 오래된 버전의 SSL 트래픽을
막기 위해서 SSL TLS 버전 1.2 이상만 허용한다라고 룰을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IDPS에다가는 프론트엔드 프로파일만 적용을 합니다. 두 번째로 DMZ와 서비스 영역관 보안 정책도 할당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레이어 7 애플리케이션 ID 기반으로 통신을 허용하고요. 그 다음에 IDPS에는 백엔드 프로파일을 적용을 합니다. 세 번째로 서비스 영역과 개발 영역의 모든 통신은 차단시킵니다. 네 번째로 모든 존에서 공통 서비스 영역으로 모든 통신을 허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상화된 데이터 센터의 네트워크 가상화와 그리고 보안 가상화를 적용을 시키면 완벽한 SDDC는 물론이거니와 제로 트러스트 보안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NSX를 사용하시면 여러분의 가상 워크로드 환경에 네트워킹은 물론이거니와 악의적인 목적의 네트워크 접근을 매우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제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순서로 저희 허재영 부장님께서 NSX 네트워킹 주요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VM웨어에서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허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NSX에서 제공하는 주요 네트워킹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네트워크 기능 설명에 앞서 기본적으로 이 NSX가 운영되고 있는 환경 분류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SDN 패브릭은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컴포넌트 자체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는 소프트웨어 베이스의 SDDC 아키텍처가 있고요. 두 번째는 CSP, 퍼블릭 클라우드 형태로 기동되는 SDDC 스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시는 바와 같이 SDN, SDC, SDS와 같은 모든 컴포넌트를 따로따로 결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Do It Yourself SDDC 형태가 있고요.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이 NSX SDDC 스택은 맨 좌측에 보시는 소프트웨어로 구성되는 SDDC 스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저희 이 NSX가 도래되기 전에 데이터 센터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레가시 네트워크 패브릭 위에 서버 사일로 형태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에 대한 고비용 구조, 그 다음에 비유연한 아키텍처 때문에 이 네트워크를 기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배려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극복하는 1단계 구성이 SDC를 채택을 해서 하이퍼바이저 구성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베어메탈 환경에서 VM 형태로 전환을 하면서 보다 유연한 데이터 센터의 구조를 가져가는 것으로 데이터 센터를 체질 개선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에 있어서도 일부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빠르게 프로비저닝된 이 VM에 발생하는 네트워크 구간의 병목이 첫 번째 문제였었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다양한 매니지먼트 포인트가 실질적으로 관리에 대한 문제점으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단일 호스트 내에서 여러 개로 구성되고 운영되는 VM 간의 보안 문제가 세 번째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 궁극적으로는 하이퍼바이저 위에 가상화 네트워크 환경을 꾸림으로써 각 VM 간에 움직이는 모든 트래픽에 대해서 스위칭, 라우팅, 그 다음에 레이어 4 to 7 로드 밸런싱, 보안까지 모든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SDN 기반의 아키텍처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NSX라는 플랫폼을 출시를 하게 됐고요. 이 NSX에 대한 플랫폼 자체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SDN이라는 형태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NSX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통용되는 SDN 플랫폼과 동일한 맥락으로 구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매니지먼트 플랜이 지금 하나가 존재를 하고요. 또 하나는 데이터 플랜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매니지먼트 플랜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CMP에 대한 설계를 통해서 어떤 사용자의 커스터마이즈한 환경을 통해서 유연한 포탈을 구성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SDN 솔루션이 제공하는 GUI를 통해서 이 데이터 플랜 자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매니지먼트 계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데이터 플랜입니다. 실질적으로 데이터 플랜 자체는 데이터에 대한 전송 부분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 플랜 자체에 대한 개인은 기본적으로는 x86에 대한 서버를 가지고 구성을 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 x86 서버에 대한 패브릭 자체는 실질적으로 서버가 애드온 되면서 데이터 플랜 자체가 확장되는 이러한 유연한 구조를 가지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설계가 가능한 이러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 것이 NSX 아키텍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NSX 아키텍처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네트워크 서비스는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6개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각각의 VM들에 대해서 스위칭 계위, 결국은 이제 L2 패브릭 자체를 확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첫 번째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BGP나 OSPF와 같은 실질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지금 가상화 네트워크 환경이 프로비저닝 되고 디프로비저닝 됐을 때 해당 네트워크 자체를 언더레이 레가시 스위치 쪽으로 지금 프로파게이션 할 수 있는 라우팅 프로토콜이 두 번째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뒷단에 허진성 부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각각 VM 게이 아니면은 테넌트별로 지금 보완을 할 수 있는 보완 부분이 세 번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워크로드 자체가 딜리버리하는 여러 종류의 서비스 자체에 대해서 고가용성이나 아니면 보안계에 의해서 좀 더 유연한 아키텍처를 가져갈 수 있는 레이어 4-7 스위칭 계기가 네 번째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점 간의 실질적으로 L2 계기에 대한 확정 아니면 각각의 테넌트에 대한 멀티 데이터 센터 간의 확장을 위한 VPN 계기가 다섯 번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베어메탈 환경을 VM 쪽에 오버레이 환경으로 들고 들어왔을 때 오버레이 환경 실질적으로 베어메탈 환경에서 웨바스 DB와 같은 이제 3티어 아키텍처에서 각각의 게이가 L2 레벨에서 커넥션이 보장되는 이런 환경이 지금 오버레이로 들어왔을 때 일부 게이는 베어메탈 환경, 일부 게이는 오버레이 환경에 있을 때 이 오버레이와 VLAN 게이를 L2로 지금 확장할 수 있는 피지컬 지금 확장할 수 있는 저희는 이제 엣지 브릿지라고 말하는 요 브릿지 게이가 여섯 번째 서비스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가상화를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여러 개의 장점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이 근간에 활용되는 기술은 기본적으로는 터널링이라고 하는 VTEP 기술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NSXT 아키텍처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캡슐레이션 프로토콜은 지니브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 지니브 프로토콜을 통해서 어떻게 가상화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 녹색 박스 6개가 보이는데 각각이 하나의 x86 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NSXT를 통해서 하나의 패브릭을 형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각각의 6개에 대한 x86 서버에 대해서 저희가 호스트 프레퍼레이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녹색의 MVDS라는 커널 모듈이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 커널 모듈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프랩되어 있는 각각의 호스트들은 보시는 것처럼 터널 엔드포인트라고 하는 탭 IP가 각각 하나가 할당이 되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VM이 지금 1번하고 2번이 있을 때 이게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단일 세그먼트에서 지금 L2 스위치에 붙어 있는 이러한 형상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토폴로지는 각각의 이 프랩되어 있는 호스트들이 아까 설명을 드렸던 NSX 매니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레포팅을 하게 되고요. NSX 매니저는 각각의 이 트랜스포트 노드를 통해서 받은 정보를 취합을 하고 형상을 만들어서 나머지 호스트 쪽으로 전파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전체 토폴로지 자체를 동기화시키고 전파하는 이런 형상을 통해서 각각의 VM들이 통신하는 이런 구조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통신을 할 때 실질적으로 요 VMIP들은 가상화 네트워크로 갔을 때 1네트워크라고 했을 때 요 네트워크 자체는 이 호스트 안에 오버레이에서 일단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 VM하고 VM이 통신을 하게 될 때는 아까 지니브라는 프로토콜을 통해서 요 터널링 돼 있는 요 부분을 통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장점이 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오버레이에서 지금 어떤 VM 게이에서 지금 이동성이 일어났을 때 언더레이 쪽의 토폴로지는 전혀 문제가 변경이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1번하고 3번 호스트에 연결되어 있던 이 터널링 구조가 VM이 이동을 했을 때 자동적으로 각각의 트랜스포트 노드가 매니저 쪽으로 전송을 하게 되면 해당 형상 자체가 지금 다이내믹하게 자동적으로 업데이트 되면서 VM 간의 계위는 보시는 바와 같이 로지컬 뷰 자체에 변동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가상화 네트워크에서 어떤 워크로드들이 특정 이유에 의해서 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특정 네트워크가 더 생겼을 때 각각의 이 게이 자체는 언더레이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 탭 IP만 노출이 돼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이내믹하게 발생하고 있는 이 가상화 게이 자체는 지금 이 탭 안쪽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번 이 언더레이 자체의 디자인이 되면 그 이후에는 가상화 네트워크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SDN을 채택하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되면 이 SDN 게이 자체도 라우팅 게이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라우팅 게이를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가지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는 기본적으로 이제 레가시의 L3 장비가 존재를 하게 되고요. 저희는 X86 서버의 특정 부분의 컴포넌트를 가지고 엣지 컴포넌트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엣지 컴포넌트 자체는 다시 이제 두 가지 게이로 분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T0 라우터, T1 라우터 이렇게 두 티어의 토폴로지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T0 라우터와 언더레이 L3 장비 자체가 OSPF나 BGP를 통해서 일단 요 가상화 네트워크 세그먼트에 대한 라우트를 어드버타이즈 하게 되는 거고요. T1 게이에서 봤을 때는 각각의 멀티 테넌트 형태로 계속 특정 인프라 아니면 특정 어플리케이션 기준으로 이 멀티 테넌트를 계속 확장시켜 줄 수 있는 이런 게이로 동작을 하면서 저희가 가상화 테넌트 네트워킹 자체를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NSXT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그림으로 도식화를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되면, 구성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좌측에 있는 컴퓨팅 클러스터 게이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클러스터 게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매니지먼트, SDN 컨트롤러 게이가 이쪽 컴포넌트로 위치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들은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이 컴퓨팅 클러스터 내에서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언더레이 쪽에 연동되는 부분에 대한 엣지 게이는 지금 매니지먼트 클러스터 아니면 별도의 엣지 클러스터를 통해서 이 녹색으로 구성이 되고요. 녹색으로 구성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떤 T0나 T1 라우터 자체를 지금 프로비저닝을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는 각각의 이 전송 노드 게이 쪽으로 분산 라우터가 벌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이 테넌트 네트워킹, 가상화 오버레이에서 VN 간의 통신 자체는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만 움직이는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이 로컬라이제이션 돼서 처리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외부 통신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엣지를 통해서 외부로 빠져나가는 이런 아키텍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트래픽 아키텍처링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저희 NSXT가 설계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부분은 L4L7 게이 쪽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버레이 네트워킹 게이 자체는 API에 대한 어떤 벤더 간의 개발이 있지 않는 이상은 오버레이 네트워킹 안쪽으로 어떤 이 단순한 API 연동을 통해서 어떤 VNF에 대한 이 연동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NSX에서 제공하는 이 ALB라는 솔루션 자체를 통해서 저희 보시는 그림처럼 이 NSX 매니저와 저희 L4 솔루션을 제공하는 RB 컨트롤러,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각각의 X86 서버를 관장하고 있는 vCenter가 전체 세 가지 이 컨트롤러 게이에서 연동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보다 유연한 아키텍처로 L4L7 서비스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요 보시는 ESXi 게이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송 노드라고 노드 게이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 게이 내에서 기본적으로 가상화 네트워크에 대한 테넌트 네트워킹 아니면은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가상화 네트워크가 꾸려지게 되는 거고요. 가상화 네트워크 위에 VM으로 워크로드가 기동하기 시작하면 요 워크로드 기반으로 특정 서비스를 RB 컨트롤러를 통해서 배포된 L4 인스턴스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져가게 됩니다. RB를 지금 NSX T-Fabric 안에서 운영을 했을 때 좋은 점은 보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점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제일 차별화되는 부분 자체가 이제 뛰어난 가시성 확보라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RB 자체가 제공하는 대시보드 뷰는 어플리케이션 기준으로 어떠한 툴이 연결이 됐고 이 툴을 통해서 백엔드로 어떤 서버가 연결이 됐고 이 서버로 가는 네트워크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뷰 자체를 보여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어떤 사용자가 버추얼 서버를 통해서 한 서버로 연결이 될 때까지의 각 구간별로 딜레이를 표시를 해줌으로써
향후 운영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각각의 포인트에 대해서 지금 트러블 슈팅을 할 수 있는 범위 자체를 효율적으로 좁혀줄 수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NSX를 NSXT 패브릭 안쪽에 머지시켜서 운용했을 때 가져가는 장점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까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단일 데이터 센터 내에서 NSXT가 제공하는 스위칭 계위, 라우팅 계위, L4, L7 기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았고요. 그럼 기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단일 데이터 센터 내에 있던 이 패브릭 자체를 가지고 퍼블릭 클라우드나 아니면 새로운 데이터 센터, SDDC 기반에 설계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 쪽으로 기존에 운용 중인 이 VM 컴포넌트, 워크로드 자체를 전이하는 과정에서 어떤 솔루션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솔루션이 없다라고 했을 때 결국 각각의 이제 어플리케이션 계획 자체를 한 땀 한 땀 전이를 시킬 수가 있지만 이 과정에서 사실 플래닝하고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마이그레이션 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 VMware의 HCX라는 솔루션이고요. 이 부분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은 이 기존의 이 vCenter, ESXi 쪽에 기동하고 있던 이 VM 자체가 옮겨가는 목적지 자체가 NSXT 패브릭이라는 SDDC 형태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HCX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소스와 타겟을 지금 사이트 페어링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네트워크 익스텐션,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네트워크 자체를 새로 프로비저닝하는 네트워크가 L2로 이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일부 기존의 10개의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기동을 하고 있었는데 8개를 마이그레이션하고 순차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동시에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워크로드가 10개인데 10개 중에 8개를 지금 타겟 쪽으로 옮겼다 하면 지금 2개는 지금 올드 레가시 지금 데이터 센터에 남아 있는 거고 나머지는 타겟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십니다. 이 상태에서 사이트 페어링을 통해서 네트워크 익스텐션을 통해서 일단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첫 번째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워크로드 이동간에 있어서 왼쪽에 이제 지연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때 HCX 솔루션을 통해서 디듀비나 아니면 컴프레션을 통해서 이 원활한 이동 자체에 대한 보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스케줄링을 통해서 이 대규모의 이 워크로드 자체를 타겟 쪽으로 옮길 때 이거를 스케줄링을 걸거나 아니면은 벌크 마이그레이션 또는 이제 실시간 마이그레이션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이 두 번째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양단에 지금 워크로드들이 기동을 할 때 저희가 이제 VM 모빌리티 서비스라고 해서 로컬 액션 라우팅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라우팅을 기본적으로는 양쪽으로 벌렸을 때 이쪽에서 지금 통신을 만약에 네트워크 2개가 지금 타겟에 있다. 그러면 게이트웨이가 지금 이 소스 쪽에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헤어피닝 형태로 지금 동작하는 부분들 자체를 HCX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로컬 엑싯을 통해서 일단 로컬 스위칭을 할 수 있는 이런 유연한 패브릭 자체를 가져가는 것이 또 HCX의 장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은 크게 이제 네트워크 컴포넌트로 봤을 때 세 가지 정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데이터 센터 내에서 네트워킹 스택 L2, L3 패브릭 및 멀티 테넌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 말씀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는 AV를 이용한 L4, L7 서비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센터 간의 VM에 대한 모빌리티,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익스텐션을 할 수 있는 HCX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저희가 상당히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궁금하신 부분들은 저희 VM웨어 영업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응대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VM웨어에서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허진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NSX에서 제공하는 보안에 관련된 주요 기능과 특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로그4j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VM웨어 솔루션을 활용하여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VM웨어의 하이퍼바이저 기술을 활용하여 서버 가상화를 구현하고 계십니다. NSX는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네트워킹 기능 그리고 보안 기능을 소프트웨어 형태로 제공하는 VM웨어의 SDN 솔루션입니다.
주요 특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하이퍼바이저에 빌트인되어 있는 네트워크 그리고 보안 기능을 활성화하여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운영 환경의 물리 인프라 변경 없이 빠르고 안전하게 정책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이퍼바이저, 즉 물리 서버가 증가할수록 NSX의 보안 성능은 그에 맞춰 증가되므로 어플리케이션의 사용량 증가에 따라 확장 시에도 유연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더욱이 다양한 보안 기능을 단일 관리 콘솔인 NSX 매니저를 통하여 제어 가능하기 때문에 운영 편의성 그리고 자동화 측면으로 단일 엔트리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이는 보안 장비별로 접속하여 설정을 변경하고 버전을 업그레이드하는 등의 복잡한 운영 환경을 쉽고 빠르게 개선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기업의 인프라 환경에는 다양한 용도의 워크로드가 운영되고 있으며 용도별로 보안 정책 및 규정에 맞는 네트워크 분리가 요구되어집니다. VM웨어 NSX는 분산 방화벽이라는 기능을 활용하여 개별 워크로드 단위의 방화벽 기능을 하이퍼바이저에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기존 물리 인프라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로 쉽게 논리적 망 분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개발망, 운영망, 관리망 등 다양한 용도의 망이 공용 인프라, 네트워크 또는 서버 자원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NSX의 분산 방화벽을 활용하여 물리 자원의 분리 없이 네트워크 세그멘테이션이 가능합니다. NSX의 분산 방화벽을 활용하면 앞서 말씀드린 개발, 운영 등과 같은 인프라 운영 환경에 대한 네트워크 세그멘테이션뿐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워크로드 단위의 섬세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역시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웹, 앱, DB로 구성되어 있는 3티어 어플리케이션을 예로 살펴보면 웹서버는 외부로부터의 접속 시 안전한 프로토콜을 즉 HTTPS, TLS 1.2 버전을 사용한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고 외부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DB 서버는 어플리케이션 내부의 앱 서버와의 통신에 필요한 프로토콜만 허용하여 비정상 트래픽을 차단합니다. 비정상 트래픽이라 함은 외부 접속을 해야 하는 웹서버에서 DB 서버와 직접 통신하는 경우가 그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VDI 환경은 대부분 기업의 데이터 센터 내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격 또는 재택근무하는 임직원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업무 생산성을 위해 인터넷을 접근하여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서 특정 사용자가 사용하는 환경에 비정상적인 프로그램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VDI 내부 통신의 제어가 없는 환경에서는 피해 범위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됩니다. NSX 분산 방화벽은 VDI 환경 내 불필요한 트래픽을 차단하여 비정상 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용자 VM을 통해 다른 중요 시스템으로 접근하여 데이터를 유출하는 등의 2차, 3차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분산 방화벽 정책은 IP뿐 아니라 오브젝트 기반의 객체를 지원하며 슬라이드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단 한 줄의 정책으로 VDI 환경 내 사용자 VM 간 통신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VM이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경우에도 해당 정책은 별도 변경 없이 최신 보안 정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VM 환경에서 컨테이너 환경으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컨테이너 환경의 보안 역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쿠버네티스에서 제공하는 네트워크 폴리시 기능만으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요구되어지는 수준의 보안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VM웨어 NSX는 VM과 동일한 수준의 분산 방화벽 기능을 컨테이너 환경에서도 적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옵션 중 운영 환경에 적합한 모델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개발자가 컨테이너를 생성할 때 레이블을 정의하고 운영자는 해당 레이블을 객체로 사전에 NSX UI를 통해 방화벽 정책을 사전 정의하면 컨테이너의 생성, 삭제 시점에 정의된 정책을 적용받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개발자가 쿠버네티스의 네트워크 폴리시를 활용하는 경우 해당 정책은 NSX 방화벽 정책으로 자동 변환되어
운영자는 NSX UI를 통해 현재 컨테이너에 적용되어 있는 보안 정책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위 두 가지 방법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방화벽과 더불어 데이터 센터 내부 보호를 위해 많이 사용하고 계신 IDS, IPS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고객께서 IDS, IPS 솔루션을 고려하실 때 대부분 하드웨어 기반의 어플라이언스 장비를 활용하여 외부에서 내부로 접속하는 경계 위치에 구성을 하십니다. 보통 하드웨어 IDS, IPS의 경우 처리량 기준으로 구매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확장에 따라 시스템 또는 사용자 증가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네트워크 처리량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매한 어플라이언스 장비의 성능이 부족한 경우 스케일업을 위해 전체 장비 교체를 검토하거나 전체가 아닌 일부 트랙핀만 선택적으로 검사하게 되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데이터 센터 내부의 워크로드 간 통신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모든 트래픽이 외부에 위치한 어플라이언스까지 거쳐서 전달되어야 하는 다소 비효율적이고 복잡한 구성이 요구되어집니다. VM웨어 NSX에서 제공하는 IDS, IPS는 앞서 말씀드린 분산 방화벽과 동일하게 하이퍼바이저에서 기능이 구현되며 개별 VM 단위의 정책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 장비와는 차별점으로 첫째, 시스템이 증가할수록 물리 서버 자원이 증가하고 서버 자원을 활용하는 NSX, IDS, IPS의 처리 성능도 증가하게 됩니다.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에서 가지고 있는 확장성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 데이터 센터 외부, 내부 통신인 노스-사우스 트래픽뿐 아니라 데이터 센터 내부 통신, 즉 이스트-웨스트 트래픽 역시 NSX, IDS, IPS를 활용하여 검사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사각지대 없이 모든 워크로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VM은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NSX, IDS, IPS는 V모션이나 물리 서버의 장애가 발생하여 VM이 이동하는 경우에도 기존 정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각 워크로드 유형에 맞는 시그니처를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NSX, IDS, IPS는 VM별 개별 정책 구현이 가능하며 운영자가 쉽게 정책을 적용할 수 있도록 워크로드 유형별로 관련된 제품, 그리고 연관 시그니처 정보를 자동 매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와 같이 앱, VDI, DB 서버, 다양한 유형의 VM이 데이터 센터 내부에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워크로드별로 관련 시그니처만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DB 서버의 경우 오라클 또는 포스트그레 등 DB 솔루션에 관련된 정책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 전체 14,842개의 시그니처 중 16개만 적용하여 트래픽을 검사할 수 있으며 외부로부터 비정상적 트래픽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트래픽에 대해 전체 시그니처를 비교하는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 대비 적은 리소스와 오탑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고급 기술이 활용되는 최근 사이버 범죄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공격자는 이메일, 첨부 파일 등을 활용해 사용자의 VDI 환경에 백도어 파일을 설치하여 장악한 다음 중요 데이터가 담겨 있는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 스캐닝을 수행합니다. 데이터 센터 내부 어플리케이션이 신뢰할 수 있는 트래픽만 허용하는 제로 트러스트 모델이 적용되어 있다면 상당 부분 스캐닝 툴을 활용한 공격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AD, DNS 서버로의 비정상적 접근 또는 오픈소스 등의 취약점 등을 활용하여 공격자는 내부 중요 시스템,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 있으며 랜섬웨어를 설치하거나 데이터를 유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많게는 약 9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 반복되며 내부 시스템 운영자가 데이터 유출을 알고 사후 분석을 시작하는 시점은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분석에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능적인 사이버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출시된 VM웨어 NSX 3.2 버전을 통해 샌드박스, NTA 등과 같은 고급 보안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샌드박스는 악의적인 파일 또는 URL을 사용자 또는 시스템에 전달하기 전 탐지, 차단하기 위해 설계된 격리된 환경입니다. VM웨어 NSX는 샌드박스 기술 중 가장 고급 기술인 Full System Emulation, 즉 전체 하드웨어 CPU, 메모리 및 I/O 가상 장치를 에뮬레이션하여 악성 코드를 탐지하기에 심층적인 컨텍스트 검사가 가능합니다. 물리 장비 기반의 데이터 센터에서는 비정상적 트래픽을 감시하기 위해 중요 구간에 탭과 같은 장비를 설치하여 트래픽을 미러링하여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VM웨어 NSX의 NTA, 네트워크 트래픽 애널리시스 기능은 이러한 물리 구간의 탭 장비 없이 하이퍼바이저의 기능만으로 데이터 센터 내 비정상적 트래픽을 분석, 탐지할 수 있습니다. VM웨어 NDR은 IDPS, 샌드박스, NTA 등 다양한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유용한 컨텍스트를 추가하고 전체 공격 체인을 시각화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공격자의 행동 패턴과 악의적인 활동을 빠르게 분석하고 조치할 수 있습니다. 특히 NSX 3.2 버전에서는 NSX의 기능을 vCenter 플러그에 있는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며 시스템 운영자에게 친숙한 vCenter UI를 통해 더욱더 쉽고 빠르게 NSX 보안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NSX 네트워크로의 마이그레이션 없이 기존 vCenter의 가상 스위치에 연결된 VM에도 NSX 보안 기능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VM웨어 NSX 보안 기능을 활용하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log4j 취약점을 쉽게 조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외부로부터 접근이 쉬운 DMZ를 통해 외부에서 웹 서비스를 접속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NSX 어드밴스드 로드 밸런서 장비에서 제공하는 보안 기능 중 하나인 IP 레피테이션을 활용하여 외부로부터 위협적인 IP가 지속적으로 접속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IP 레피테이션 기능은 외부 클라우드를 통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최신 정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NSX IDS IPS의 기능을 활용하여 log4j 취약점에 관련된 시그니처를 웹서버에 적용하여 실제 서버에 취약점은 존재하지만 외부 공격을 보호하여 마치 패치가 이루어진 효과, 즉 가상 패치잉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log4j 취약점을 차단하는 부분은 NSX의 IDS IPS뿐 아니라 NSX ALB의 WAF 기능을 활용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NSX 분산 방화벽을 활용하여 워크로드 간 신뢰할 수 있는 트래픽만 허용, 비정상적인 접근을 차단,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피해까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운영 시스템에 보안 패치를 적용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우며 장시간 동안 조치되지 않아 외부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VM웨어 NSX의 보안 기능을 활용하면 빠른 시간 내에 log4j를 포함한 향후 보안 취약점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VM웨어 NSX의 보안 기능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NSX 보안 기능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담당하고 있는 VM웨어 파트너 또는 고객 지원팀으로 문의를 주시면 최대한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VM웨어 코리아와 함께한 VM웨어 NSX 데이터 센터로 구현하는 멀티 클라우드 네트워킹과 보안 웨비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설문조사 응하지 못하신 분들은 웨비나 종료 이후에도 일정 시간 설문조사가 가능하니까 꼭 참여하시고 기프티콘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새 날씨가 이제 따뜻해졌죠. 그래도 아직 일교차가 많이 큰데요.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늘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데이터넷 TV는 다음에도 좋은 주제의 웨비나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